이 영상은 AI를 기반으로 작성된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2편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카페24, 오피스 365, 아마존 웹서비스, 쇼피파이, 줌비디오, 넷플릭스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공통점은 바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라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우드가 처음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컴퓨터, 서버의 유휴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가 4차 산업의 기초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자원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겁니다. 특히 기존 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자원을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힘들 텐데요.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 범위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됩니다. IaaS는 CPU,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며 PaaS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들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SaaS는 하드웨어와 OS뿐만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축 유형에 따라 공용, 사설, 하이브리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공용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과 같이 외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IT 자원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유 오피스로 본다면 자유석 개념인 거죠. 누구든지 자리만 비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양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사설 클라우드는 개별 기업이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고정석에 비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배타적으로 좌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사설과 공용 클라우드를 결합한 형태로 기업의 핵심 IT 시스템은 내부에 두고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접속의 용이성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 대한 표준화된 접속을 통해 다양한 기기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는 2020년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0 오프닝 연설에서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며 이제 브라우저 하나면 어느 기기로든 일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유연성입니다. 동영상 접속자가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갑작스럽게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쉽게 추가할 수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주문형 셀프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량에 비례한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적 업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혁신의 아이콘인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클라우드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들을 융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근무, 비대면 고객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들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020년 4월 1분기 실적 발표 기업 설명회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버너 보겔스 최고 기술 책임자는 2020년 5월 13일 열린 아마존 웹서비스 서밋 온라인 코리아 2020 기조연설에서 올해 및 앞으로는 대부분의 조직이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연구 및 컨설팅 자문업체인 가트너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공용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약 1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2년 시장 규모는 2019년 2,427억 달러 대비 50% 증가한 3,641억 달러이고 전체 서비스 중에서 SaaS가 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은 IaaS와 PaaS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서비스의 2022년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각 82%,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들의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aaS와 PaaS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용 클라우드 시장 중 IaaS와 PaaS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클라우드를 일찍 그리고 과감하게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하게 정부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한국도 2020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차 4차 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심의, 확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비전 및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를 디지털 뉴딜 완성의 핵심, 인프라로 지목하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7년 1.63조 원에서 2021년 3.44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유인입니다.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 투자 지출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적은 영업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클라우드가 개발된 과정을 보면 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아마존의 경영진은 엔지니어들의 생산성 향상을 고민한 결과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서버 구매부터 소프트웨어 설치, 각종 컴퓨터, 환경 세팅 등 개발을 위한 부수적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개발자들의 핵심 업무는 말 그대로 콘텐츠, 시스템 개발이었으나 인프라, 환경 조성에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존은 만약 개발자들이 이런 부가적인 작업들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개발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아마존 내부에서 사용하던 서버, 스토리지 등의 잉여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며 시간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는 형태였는데 정식 서비스 출시 이후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초기 고객사로 유명한 넷플릭스는 이렇게 개발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09년 아마존 웹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마지막 자체 데이터 센터까지 폐쇄를 완료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이전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이 뛰어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인프라를 100% 클라우드로 전환한 이유는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넷플릭스는 IT 인프라 환경 조성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할애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회사의 자원을 핵심 비즈니스에 투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비즈니스 특성상 트래픽, 즉 접속 시간이 몰리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오전이나 오후의 업무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 그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내부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일까요? 2016년 100% 클라우드 이전 완료 시점부터 넷플릭스의 매출액과 시가총액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도입 성공 사례는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입니다.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신약 연구, 임상실험 분석과 모델링에 엄청난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이 불규칙한데요. 2013년에 이 회사가 진행했던 한 프로젝트는 약 1000만 개의 화합물 조합 중에서 특정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조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석을 회사 자체 설비로 진행할 경우에는 약 5만 개의 CPU 코어와 4천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노바티스는 4,232달러를 주고 아마존 앱 서비스를 사용해 9시간 만에 분석을 끝내고 3개의 후보 물질을 찾았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회사는 2008년 기프트택이라는 소셜 네트워크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약 8명의 개발자와 1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완료 이후에도 서비스 개선 확정 및 운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됐고 약 2주간의 내부 논의 끝에 서비스를 포기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 처음부터 다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부터 시스템 설치, 운영까지의 시간이 11주로 단축됐고 이후 관리에 필요한 개발자의 수도 절반으로 줄고 운영과 확장도 훨씬 더 간편해졌습니다. 맥주 제조사인 하이네켄은 2002년 영화 007 스카이폴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약 100MB 크기의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리며 글로벌 차원의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플랫폼을 사용했고 총 1,05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스폰서십의 일환으로 100만 명까지 동시 접속해 핀볼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의 운영에는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안정적인 접속 지원이 필요했으므로 유럽, 아시아,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총 4곳을 사용해야 했는데요. 맥주 제조사인 하이네켄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서버를 운영하며 진행해야 했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두 번째 성장 요인은 바로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원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고사양의 컴퓨팅과 많은 데이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를 직접 구비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죠.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업은 이러한 컴퓨팅 자원들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대가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넷플릭스의 사용자별 콘텐츠 추천 시스템인데요. 넷플릭스가 처음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했을 때는 단순히 비용 절감, 엔지니어들의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얻는 데 만족했습니다. 현재는 약 25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의 머신러닝에 학습시켜 고객 취향에 맞는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구축했고 바로 이 추천 시스템은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얘기될 만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의 활용 목적은 최초의 경제적 요인인 비용 절감에서 시작해 이제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가하고 5G에 따른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도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